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게 쌓여있고 옵션 만기일도 곧 다가오며 온체인 지표 상으로도 단기 하락주의 시그널이 보였다고 아침 브리핑마다 저녁 컨텐츠마다 빠짐없이 브리핑 드렸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신 브리핑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23일에 노란색 저항선을 돌파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큰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 12월 31일의 옵션 만기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 불장을 예상하고 12월 31일에 높은 가격에 베팅을 해놓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 시장은 그런 베팅에 최대한 타격을 입히고 나서야 새로운 상승을 이어가려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얀색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만 달러에 베팅한 물량이 가장 많은데요. 20만 달러에 걸려있는 물량도 그에 준할 정도로 많고 심지어는 40만 달러에 베팅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한 콜옵션이 12월 31일에 많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가격인 엑스페인이 바로 48,000달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하얀색 점선이 48,000달러인데요. 최근의 행보가 48,000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12월 31일까지는 이제 3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후로 어떤 운명이 비트코인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의 불마켓 서포트 밴드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지지해주는 밴드라고 해서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구조입니다. 불마켓 서포트 밴드는요, 20주 단순 이동 평균선과 21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함께 사용한 것인데요. 일반적인 단순 이평선을 20주로 세팅하고 최근의 가격 변화에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 이동 평균선을 21주로 세팅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보조지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각 이평선의 미묘한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이평선이 이루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 5월 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구간을 보시면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가격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녹색 선이 빨간색 선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 선인 21주 지수 이동 평균선이 20주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두 이평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우리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 위에 초록색 선이 있고 그리고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 위에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으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2017년 상승장을 확인해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2015년 10월 초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 불마켓 서포트 밴드는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계속 지지해주고 있죠? 상승장 초입에서는 빨간색 선과 초록색 선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상승세가 가파르짐에 따라 초록색 선이 계속해서 위에 있다는 부분도 유의미한 정보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같은 내용은 2013년 상승장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현재 주봉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부처빔 이후로 불마켓 밴드의 지지는 한 차례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더니 8월의 조정 때 밴드 지지를 받고 전고점을 일시적으로 돌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 말에 다시 조정을 받은 결과 비트코인 가격은 불마켓 밴드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전의 다른 상승장에서 볼 수 없었던 패턴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지만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는 5월의 하락 이후로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불마켓 밴드 위로 올라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현재 구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어지는 콘솔리데이션 구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불마켓 밴드의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교차하며 횡보하는 것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콘솔리데이션 구간 이후로, 즉 횡보장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왔듯이 이번 횡보 구간 이후로도 마찬가지의 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불장이었다면 도달하기 힘들었을 훨씬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건 CDD라고 불리는 글래스노드의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코인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코인들이 하나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갔다는 뜻인데요. 특정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코인이 이전 지갑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다 다르겠죠?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갑에 오래 머물렀던 코인은 장기 투자자들의 코인들이고 지갑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다시 거래가 이루어진 코인은 단기 투자자들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CDD의 계산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코인이 지갑에서 체류한 기간과 거래가 이루어진 코인의 개수를 곱해서 나온 것이 바로 CDD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거래량을 잘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달리 CDD는 그 자체로 거래량과 기간이 모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과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CDD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CDD 수치가 높다는 것은 한 지갑에서 오랜 기간 체류했던 다량의 코인이 다른 지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기 홀더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DD가 낮다는 것은 오래 묵혀진 코인들이 잠자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90일 CD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D가 바닥일 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인 저점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비트코인 가격은 저점이었던 게 그 이후로 CDD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이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7월 말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 속에서도 90일은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격은 고점에 있는데 CDD가 최저점에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온체인 데이터만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분석가들의 해석을 알려드리니 그것 또한 잘 참고하시고 자신의 해석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트윗입니다. 아침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하이텔레콤이 7,000개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로 약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왜 채굴업체도 아니고 통신사에서 채굴기를 구매할까요? 이 친구들 돈이 남아도는 걸까요? 다음 기사에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입니다. 태국의 테크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로 사업 비즈니스를 바꾸고 나서 주가가 무려 7,000% 올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저 회사는 이번에 채굴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회사는 7월에 비즈니스를 변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고작 8개의 비트코인밖에 채굴하지 못했대요. 근데 주가는 7,000% 급등! 마치 우리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를 만들고 전기차 몇 대 못 만들 때랑 비슷한 건가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 하이텔레콤에서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비트코인 채굴로 눈을 돌린 거 아닐까요? 이런 큰 기업이 회사를 팔아먹을 생각이 아닌 이상 단기간에 주가를 펌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레이 달리오에 이어 또 다른 부자가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진 속 이 남자는 멕시칸의 억만장자인데요. 그는 법정 앞에로부터 도망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부자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의 무려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희망회로만 돌려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전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브리핑을 듣고 보니 어떤가요? 물론 희망적인 데이터 위주로 가져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선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땐 희망적인 데이터가 8대2로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항시 투자는 확률에 베팅하는 건데 단기 투자자가 아닌 장기 투자자분들은 확률 높은 베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단 현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레버리지 비율도 높고 콜옵션 만기도 곧 임박했죠. 꼭 인지하고 계세요. 우리 돈패밀리 분들의 투자 확률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높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투자하고 만족할 수익률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올해도 감사했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